안녕하세요. 네, 친절한 야스 양미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아토피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굉장히 분량이 많으시죠. 그래서 조금 그걸 압축적으로 축약을 해서 아토피가 생기는 원인, 그리고 아토피가 생겼을 때 면역세포가 어떻게 고장이 났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교정할 것인지, 그리고 생활에서 우리는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로, 그리고 어떤 식이 조절, 이런 것들을 좀 총망라해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토피가 생기는 첫 번째 그 이유로요, 유전적인 요인을 꼽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 부모 중에서 한 명이 아토피가 있으면 아이들이, 자녀가 아토피가 생길 확률이 한 50% 정도. 근데 두 부모가 아토피가 둘 다 있어요. 그러면 한 70% 이상, 70에서 80%까지도 아토피가 있을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여기서 한번 또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은, 아토피는요, 피부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그거에 대한 핵심은 뭐냐면, 피부질환이 아니라 면역질환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면역에 이상이 와서 그 부위가 단지 피부에 왔을 뿐이지 피부질환으로 국한시키는 게 아니라 면역에 대한 문제다. 그래서 면역에 대한 유전적인 소인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실제로 영양소로 환자분들을 관리해드리면서 어떤 그 유전적인 요인에 대해서 이게 DNA의 결함일 것이냐 아니면 어떤 것일 것이냐, 사실 저도 정확한 기전을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학계에서도 유전적인 요인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발표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 임상적인 소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 유전성이라는 게 DNA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제가 앞서서도 이 검사에 대한,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알러지 항체에 대한 검사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실제로 그 IgE 항체와 IgG 항체 이 검사를 해보았을 때, IgG 같은 경우는 엄마의 태반을 통해서 아이한테 이행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부모님 중에 엄마가 IgG 항체 음식에 대한 알러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아이는 그거를 바로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토피가 생기는 유전적인 원인이 아닌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라든가 음식에 대한 식습관에 대한 잘못된 이 생활 습관으로 만약에 생겼다면 태어나자마자 아토피가 생길 가능성은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DNA 결함이라든가 유전적인 요인과 함께 사실은 이 항체를 모체로부터 물려받아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음식에 노출이 되면서부터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인이 됐을 때 아토피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사가 꼭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2세에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대물림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정말 강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검사에 대한 거 제가 정말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병원 시스템에 그런 검사가 있으니까 그런 검사를 통해서 유전적인 요인이든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든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해 갈 수 있는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유전적인 요인을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면역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면역세포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 면역세포에 문제가 생기는 원인은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면역세포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그 원인을 말씀을 드려다보면, 우리 몸에 그 항체를 만드는 기전과 그리고 세균과 싸우는 이 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균형을 이루어줘야 되는데, 이 항체라는 개념을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항체라는 거는 어떤 대상과 싸우는 그 무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예방접종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우리 예방접종 맞을 때 주사기 안에다가 세균이나 우리가 그 항체가 생기는 그 원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그 사체라든가 아니면 거의 약독화된 이런 그 균을 집어넣어서 우리 몸에 집어넣으면 내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그 균을 보고, 이 균은 이렇게 생겼구나, 여기에 대한 무기를 미리 장착해 놔야지 라고 얘기해서
그 백신을 맞으면 우리 몸에서 항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A라는 균이 들어왔을 때 A라는 항체가 생기면 그 균이 들어왔을 때 바로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무기를 장착해 놓은 항체는 우리 몸에 정말 필요한 거겠죠. 균이 들어왔을 때 그때 항체를 만들려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는 건데, 자,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정말 필요한 항체만 만들어져야 되는데 불필요한 항체, 예를 들면 우리 몸의 일상에서 우리가 항상 접할 수 있는 진드기라든가 진먼지라든가 아니면 음식, 쌀이라든가 보리, 밀가루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먹어야 되는 음식들인데 그 부분을 공격하는 무기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무나 이거는 정말 슬픈 일이겠죠. 그래서 우선 그 항체를 만들어지는 기전이 너무 항진돼서 생기는 문제, 그걸 자가항체라고 하는데요. 이 자가항체가 생기는 게 자가 면역 질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자가항체가 생기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그 항체가 만들어지는 기전이 너무 항진되어 있는 게 또 그 아토피라고 하는 면역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면역세포 중에서 그 트래그셀이라고 하는 조절 T세포라는 게 있어요. 이 조절 T세포 앞서서 제가 충분히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몸의 군대 조직을 이제 그 면역세포라고 하는데 이 군대 조직 중에서 가장 그 스마트하고 가장 그 영향력이 있는 사령관 정도의 그런 군인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사령관 세포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을 명령하기도 하고 전쟁이 끝났을 때 전쟁을 종료시키기도 하는 그런 힘을 가진 그 세포가 조절 T세포라고 하는데 이 조절 T세포가 고장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면역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에게 검사를 했더니 이 조절 T세포의 기능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절 T세포 이거를 이 면역 질환, 이 자가 면역 질환인 이 아토피를 치료하는 그 원인 중에 하나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원인들은 잘못된 그 식습관도 있을 수 있겠죠. 너무 기름진 음식들, 그리고 우리 몸에서 알지 못하는 음식이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큰 원인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원래부터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음식들을 쭉 먹어오다가 갑자기 음식 안에 내 몸에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음식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합성 조미료라든가 그다음에 보존료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면서 내 몸이 이게 음식인지 아닌지, 이게 정상적인 물질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버리면 이걸 이물질로 판단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공격력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연 음식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이 면역 질환을 공부를 하면서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화학적인 부분, 사실 가습기 살균제 문제도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문명의 이기가 사실은 우리 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실제로 가습기 살균제는 우리 가습기 안에 들어있는 물을 세균을 깨끗하게 없애주는, 그리고 너무 편하잖아요. 그냥 붓기만 하면 세균이 쫙 없어지는,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그게 내 몸에도 들어갔을 때 세균도 파괴시키지만 내 몸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생활에 굉장히 편리한 부분도 있지만 그 생활의 편리함이 나한테도 피해를 줄 수가 있고, 우리가 탈취제로 쓰는 것들, 그리고 되게 많죠. 세제 같은 것도 많이 쓰게 되면 사실 우리 피부에도 다 그 잔류가 남아있고 중금속 오염 이런 것들이 면역세포를 파괴시키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제는 환경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고 자연으로 돌아가고 좀 불편하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 의식을 좀 전환시켰으면 좋겠어요. 요즘 제가 좋아하는 프로 중에 보면 삼시세끼 이런 것도 있잖아요. 직접 우리가 슬로우 푸드로 만들어 먹고, 그리고 조금 더디지만 자연에서 생활하는 거, 그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한 요소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우리가 자연으로 나가면 풀 속에 미생물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사실 그 풀 속에 사는 그런 미생물들이 좋은 미생물도 있지만 사실 좀 유해한 미생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자연하고 이렇게 접하면서, 그 흙 속에 있는 그런 미생물이 접하면서 내 몸에 크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내 몸에서 그걸 적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아스팔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미생물들을 우리가 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독성이 있는 미생물이라든가 독성이 없더라도 어떤 미생물에 접하게 되면 내 몸이 이거는 무슨 균인가? 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해서 면역세포가 또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거는 적일 수도 있겠구나. 내가 가서 공격해야지 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몸에 들어오는 물질들이 내 몸에 적응이 잘 안 되는 물질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적응이 돼야 되는 물질이 들어와야 되는데도 그 전에 한 번도 적응한 적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물질로 잘못 인식하는 게 사실은 자가 면역 질환의 좀 핵심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그러면 아토피를 개선할 것이니 우리가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또 개선하는 방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유전적인 어떤 그 이유라면 사실은 굉장히 치료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유전적인 원인이라 하더라도 그 결과는 면역세포가 잘못됐다는 거죠. 다시 교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면역세포를 예를 들어서 조절 T세포를 어떻게 하면 조절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내 몸에 그 안에 해답은 없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조절 T세포와 관련해서 연구된 그 자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정말 즐겨서 먹고 있는 유산균, 이런 우리 몸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 중에서 이 조절 T세포와 관련된 균주들이 발견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발견되면서 그런 것들을 배양을 해서 우리 몸에 인위적이지만 섭취를 하게 되면 조절 T세포를 정상화시켜서 이렇게 개선되고 치료됐던 연구 결과들이 되게 많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을 연구한 균주들도 있고요. 또 굉장히 이제 그런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실제 미국에서 2006년도부터 HMP라 그래가지고 인간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 연구가 지금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런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균주들을 뽑아서 면역학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 중에 너무 반가운 거는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항상 먹고 있는 김치에서 발견된 유산균도, 김치 유산균도 이런 트래그셀을 조절 T세포하고 연관이 있다는 이제 발표가 돼서 김치 유산균도 굉장히 유명해졌죠. 이렇게 이런 면역학적 교정이 이제 필요한 교정을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또 우리 피부 면역. 피부를 장 속에 있는 이 면역세포 외에 피부에도 손상이 많이 갔잖아요. 이 손상이 많이 간 것들을 어떻게 하면 염증이 잘 안 생기는 피부로 만들 것이냐. 이런 우리 몸에서 구성하고 있는 지방산, 오메가3 지방산이라든가 감마리노렌산, 이런 지방산들을 충분하게 복용을 함으로 인해서 음식으로든 어떤 식품으로든 복용함으로 인해서 내 몸의 피부 면역 자체가 좋아지면 피부에서 자체 발화되는 이런 면역 염증 물질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제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하시면 되시고요. 가장 궁금하게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 질문하시는 내용들이 별로 없는데 식이요법 알려주세요. 생활에서 뭐를 쓰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신단 말이에요. 우선 식이요법은 우선 상식적인 선에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음식을 식물성 기름에 막 튀겨가지고 먹고 태워서 먹고 이런 거 정말 좋지 않겠죠. 그리고 인스턴트 음식 이런 아주 상식적인 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조절해도 안 되더라는 거죠. 나는 정말 유기농만 먹어요. 나는 채소만 위주로 먹어요. 나는 고기는 잘 안 먹어요. 밀가루도 피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나는 아토피가 개선되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유전적인 요인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아토피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알러지 검사 2가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검사 결과를 보면 정말 깜짝 놀라는 검사 결과가 나온다고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죠. 우선 너무 심한 환자분들은 사실은 쌀에 이렇게 나와요. 쌀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건강에 좋다는 토마토도 나올 수 있고요. 바나나, 그리고 계란, 달걀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유하고 계란은 사실 제가 환자분들 관리해드리면서 검사 결과 저한테 이거 좀 보여주세요. 이거 좀 봐주세요. 말씀하셨는데
빠지지 않고 우유하고 계란은 다 나왔다는 거죠. 아이들 키우시면서 우유, 계란 없이 사실 먹일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검사해 보시면 이 두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스턴트 음식 안 먹이셔도 좋은 음식 먹이신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특이성 있게 내 몸에 맞지 않는 음식들을 검사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서, 제가 식이 조절 어떻게 하세요? 식단 만들어지지를 못해요. 왜냐면 검사를 통해서 그거는 정말 홈케어로 하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정말 좋은 음식들이 많이 나오는데, 귀리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 작물로 되어 있는데 귀리도 되게 많이 나오고, 보리, 옥수수 많이 나오고요. 밀가루는 뭐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뭐 좋은 과일들, 뭐 아보카도, 뭐 파프리카,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말 개별적으로 내 특이성에 대해서 검사를 통해서 음식에 대한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셔서 하셔야 되고요. 뭐 진드기에 대한 부분들도 뭐 침구를 열심히 빨아야 된다. 물론 좋아요. 그런데 이 침구를 열심히 빤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제가 생활에서 지켜보니까 진드기 잘 생기지 않는 침구를 아예 구입을 하셔야 되고, 뭐 건조기도 솔직히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진드기를 또 박멸할 수 있는 천연 재질로 진드기 스프레이 같은 거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이거는 그냥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조금씩 지킬 수 있는 수칙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에서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아토피는 사실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아토피가 생기는 원인, 유전적인 요인, 그리고 항체가 엄마 모체로부터 그 음식에 대한 항체가 이행할 수 있다는 거 같이 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아토피가 생겼을 때 우리 몸의 면역은 어떻게 고장 났는지에 대한 거, 그리고 그걸 개선하기 위한 방법들, 그리고 생활에서 우리가 고쳐야 될 거,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좀 집약적으로 모아놨고요. 그런 부분들이 각게 다 하나씩 챕터가 다 있으니까 조금 더 많이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정말로 사실은 아토피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도 제가 아팠을 때 왜 나한테 이런 재앙이 왔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토피 정말 어렵게 치료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공부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얼마든지 아토피 개선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